잘 몰라서 안 산 게 아닐까 싶은 차, 그런 차가 있죠. 르노 삼성의 XM3입니다. 그냥 아반떼가 좋으니까, 아니면 셀토스가 크고 좋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면은 아예 중형급인 QM6로 가버리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건 오늘의 이야기는 르노 삼성의 소형 SUV XM3입니다. 사실 이 차 르노 삼성 XM3 작년 출시할 때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휠베이스 길고요, 디자인 예쁘고 실내 공간 넓고, 가격은 깡통 트림이 1000만원대였으니까 아주 매력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4만 대를 목표로 세웠었는데 34,000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뭔가 아쉬웠죠. 저희도 작년에 시승을 해보고 뭔가 계속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TC260 모델은 울컥거리는 게 좀 있었어요. 이게 특히 정차에서 ISG가 작동하고 오토홀드까지 함께 작동하면서 멈췄다가 출발할 때, 이때 좀 울컥했어요. 당시 르노 삼성 자동차가 대대적으로 밀었던 모델이 바로 이 1.3 터보 가솔린 엔진에 듀얼 클러치 7단 자동 변속기를 달았던 차 TC260이었었죠. 반면에 1.6 GTE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희 기자들도 나중에 추가로 시승을 해본 차인데요. 신차 출시는 가솔린 터보 모델 TC260으로 했고요. 주로 그래서 XM3라고 하면 생각나는 승차감이 바로 그 차 TC260이었던 거예요. 터보차. 근데 이 차는 성격이 좀 다르죠. 123마력의 가솔린 노멀 엔진에 CVT 변속기를 붙인 차예요. 그래서 일단 단점으로 지적됐던 그런 울컥거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대신 뭐 성능이 모자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123마력이면은 적당한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연비도 17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뭐 이번에는 복합 13.6까지 나왔으니까 이번에 더 개선됐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터보 엔진을 단 TC260이 살짝 울컥거리는 게 있었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실은 1.6 가솔린 노멀 모델은 그런 게 별로 없었던 모델이고요.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 XM3가 잘 안 팔려서 아쉽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요, 일단 차가 나름 괜찮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장에 있는 4대 브랜드 중에 하나, 르노 삼성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뭐 고용 창출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들도 잘 팔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차가 불과 1년 만에, 정확히는 15개월 만에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습니다. 연식 변경은 보통 특별한 이벤트 없이 신차를 출시하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는 올해 특별한 신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 왜 안 팔릴까 고민하게 됐던 이 차, 이거를 새로 공개하면서 출시 행사 그리고 시승 행사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6월 10일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신차 발표를 했고요. 연식 변경이라지만은 꽤 많은 변동이 생겼어요. 일단 가격은 트림별로 뭐 20에서 40만 원 정도씩 올라갔고요. 트림을 뭐 살짝 조절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건 맞아요. 1.6 가솔린 노멀 엔진의 깡통 모델 1,787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터보 모델이 2,396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뭐 현대나 기아에서 이만한 가격에 이런 크기의 차가 사실 없거든요. 연식 변경인 만큼 아주 큰 뼈를 깎는 변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큰 거 사실 디자인보다 더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홀드 상태에서 시동이 꺼졌다가 출발할 때 울컥하던 그거를 뭐 좀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게 변속기가 아니라 오토홀드의 로직을 좀 수정했다고 하는데, ISG와 오토홀드의 조합을 최적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시승을 아직 안 해봐서 시승을 해보고 다음 주 지나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변화는 소소하죠. 전반적으로는 뭐 부산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는 수출명 아르카나, 이게 같은 차예요.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을 하는 게 변화입니다. 전방 안개등을 삭제했고요. 전 트림에 주간주행 등을 넣었고, 안개등 자리는 크롬 장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옆에도 크롬을 좀 추가를 했고요. 앞뒤 범퍼의 장식 색깔을 조금 바꿨어요. 진짜로 소소하죠. 실내에는 좀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주행보조 기능을 강화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2급에선 보기 힘들게 풀 LED 디스플레이를 운전석 계기판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화면도 나타나거든요. 중앙에 디스플레이도 개선을 했는데 터치 반응이 일단 빨라졌고요. 거기다가 앱을 설치해서 기능 업데이트를 파격적으로 했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오윈이라는 회사에 앱을 적용했는데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현대차 그룹의 카페이와 같은 기능, 근데 이게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설치하는 앱이라서 이거를 차에 설치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용카드 정보도 저장을 해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주유소에서 미리 결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이게 왜 주유소에서 미리 결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윈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주유 중에 유증기가 나오는데 전자기기로 인한 스파크와 만나면 주유소에서 화재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스마트폰을 열고 QR코드로 결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삼성페이로 주유소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였나 봐요. 어쨌건 중국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스타트업하고 손을 잡고 결제 시스템까지 붙이니까 얼추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구현했던 기능을 거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차의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도 추가를 했어요. 자, 오늘은 사실 시승을 신청했으면 타볼 수 있었는데 저희는 다음 주에 1박 2일 정도 길게 타보는 걸로 시승을 신청해 놨습니다. 당일에 두어 시간 타는 시승으로는 제대로 된 소감을 전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요. 저희가 촬영하는 속도나 리뷰하는 속도 이런 게 느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건 다음 주에 자세히 좀 타보고 장거리도 가보고 이 차가 진짜 울컥거리는 게 없어졌는지 혹은 결제 기능 이런 거 쓸만한지 차분하게 좀 알아보고 전해드릴게요. 적재 공간은 예전에 저희 영상 작년에 찍은 건데 여기 이쪽인가? 여기 위에 링크를 눌러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기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결산할 때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안 받아서 기부금 처리 못하고 그랬네요. 그래도 이 XM3 트렁크에 가득 아이들 용품을 실어서 아이들한테 기부했던 생각이 작년에 제일 착한 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그때 좀 비교가 안 되기도 했지만 카니발과 XM3의 적재 공간을 비교한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습니다.